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의회 최인순 의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주민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CNB 영등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최인순입니다. 저는 이번 제9대 영등포구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CNB 미니 인터뷰를 통해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은 영등포 곳곳을 누비며 구민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소통하고 지역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3년은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등포와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영등포구 의회에 첫 입석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활동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 7월 21일 열린 첫 개원 기념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구민분들을 초대하여 제9대 영등포 구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때 가슴 깊이 새겼던 마음가짐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4년 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구의원으로서 몇몇 지역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등포구 가부를 구석구석 다니며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등포구가 서남권을 대표하는 제1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최호근 구청장님의 불통행정에 항의하여 단식투쟁을 한 것입니다. 작년 구청장님이 취임 후 구의회와 공유해야 할 일정들이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개선을 요청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고 결국 영등포구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수에 관련된 일방적인 변경과 가림막 철거 등을 구의회와 단 한 차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영등포 구의회를 대표하는 정선희 의장님은 구청장실 앞까지 찾아가 소통을 호소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의원들과 기자들이 출입을 저지되어서 그나마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구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구의회에서는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방법으로 단식을 선택했습니다. 정선희 의장님을 시작으로 임원호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차례까지 단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까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부지 변경에 관한 구민분들의 납득할 만한 사유와 구의회의 소통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독단적인 입장만 고수하는 집행기관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단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더 많은 구민들께 영등포 구의회에서 왜 이러한 방법을 택했는지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원 기념식과 단식 투쟁에 관한 일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의회에 입성하시기 전에는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서울 남부교육청 학력신장 협력위원회 위원, 그리고 영등포구 통합방위위원회 위원, 영등포구 당산이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영등포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봉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대표이사와 동심원 놀이학교 원장을 역임하면서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등포가 과거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그동안은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은 구의원으로서 조례발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 보육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전부터 구에서 여러 활동들을 해오신 만큼 아무래도 영등포구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영등포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부지 변경에 관한 사항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 최호곤 구청장님은 서울시에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입지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3년 3월 국제 현상 설계 공모만 남겨두었던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의 입지를 여의도 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립 예정지가 바뀌고 주민분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셨고 강력하게 반발도 하셨습니다. 최호곤 구청장님은 영등포 주민분들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은 설계도 진행도 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주민들끼리 모여 제2세종문화회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지난 6월 물레공원에서 주민들에게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 실체라는 주제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7월 26일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부지 변경과 관련한 영등포 구청장과의 면담도 요청했고요. 향후 해당 사항과 관련된 공청회, 행정심판, 주민소환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레동의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고 계십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물레동의 제2세종문화회관을 사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상담 그리고 콜센터, 복지사각지대에 정기조사하고 지역 돌봄체계 구축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는 있습니다. 복지 공무원들과 주변 이웃들에게만 의존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전, 수도사업소, 도시가스업체, 우체국 그렇게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요. 향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축소함으로써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어서 녹지가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국회대로에 실개천이 흐르는 도심숲도 만들고 주민분들에게 친환경 공간을 제공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 다이어트 공사 시행 또한 예정대로 준비가 되고 있고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은 2025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의회에서는 계획이 틀어지지 않고 목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효율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분들의 생활이 푸르른 녹지가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계획들이 정말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구민 여러분, 그 관심과 애정 속에서 제가 제9대 구의원으로 등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등포 곳곳을 누비면서 만나 뵈었던 구민들이 잘한다, 고생한다는 말씀 한마디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에 항상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발빠르게 찾아가겠습니다. 구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무더운 날씨가 이제 한풀 꺾여 막바지 여름이 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가정에 항상 행복만 깃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의회 최인순 의원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구와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